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지난 10%의 급락이 바닥에서 마지막 바락이었을까요? 두산중공업 정말 오랜만에 5% 이상 종가를 마쳤습니다. 아직은 추세를 완전히 돌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추가 이탈이 나오지 않은 건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회성 반등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좋으니 꾸준한 상승 흐름 당분간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금융의 흐름 되짚어 보고 지난 11일 개최한 연간 기업 설명회 레포트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 꾸준하게 리뷰를 드리고 있고 작년 7월부터는 텔레그램 무료방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산중공업 매일매일 수급이라던가 이슈, 브리핑 드리고 있고 또 시장 분석 그리고 오늘 후성이라는 종목 소개도 이렇게 좀 드렸습니다. 올해 들어서 코스피가 10% 그리고 코스닥이 20% 빠졌었고 오늘은 모처럼 만에 크게 반등이 나와줬던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장에서도 오히려 갭상승하고 떠있는 종목들을 잘못 잡았다가 낭패를 보기도 쉬운 장이기도 한데요. 대부분 올라가는 장에서 지수 때문에 올라가는지 아니면 좋은 모멘텀이 있어서 올라가는지 옥석 가리기에 더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시장 혼자서 대응하지 못하겠다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좋은 종목군에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방 참여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시면 조건 없이 무료로 계속 도와드리고 유한타증권사 이용하셔서 좋은 인연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오늘의 시장 간단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모처럼 만에 지수가 이렇게 급등을 해주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양 지수는 시초부터 2% 가까이 갭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하였고 대부분 종목들 순환매가 이렇게 좀 돌았던 오늘의 시장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의 반등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대한 투심적인 부분 회복도 있었지만 중국 물가지표도 한 몫을 단단히 했습니다. 만일 오늘 물가지표가 높게 나왔다면 강하게 올리다가 또 하락세로 전환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예상치를 화해함으로써 견조한 흐름을 막판까지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거의 2%까지 급등 그리고 코스닥은 4.5%나 급등을 하면서 기분 좋게 마감을 했지만 시장이 3, 4일 연속적으로 빠지다가 한 번에 크게 올려준다라고 해서 아직 악재가 해소된 것도 아니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가까지 이렇게 강한 흐름을 유지할 수 있었던 부분도 수급의 변화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전에 모두 매도세로 일관했던 이 기관 투자자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200억 그리고 코스닥은 1,200억까지 좀 담았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이 또 2,800억까지 크게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4% 이상의 이런 강한 반등 흐름을 이끌어 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심리적이란 게 참 우스운 게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는 바닥만 잡히고 조금만 올라가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 막상 급등을 해버리니까 또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바닥에서 크게 반등이 나왔으니 바닥을 다지고 조금씩이라도 지수를 꾸준하게 좀 올리는 게 더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원전 테마 관련주들도 모두 급등세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동안 낙폭이 심했던 부분도 있었고 두중이 6%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보지 않아도 다른 종목들 크게 올라와 줬겠죠. 지난 2일 동안 거의 11%가 빠졌는데 다행히 추가 하락이 아닌 빠르게 좀 절반 정도는 회복했다라는 부분에 의의를 두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하락한 부분에 비해서 오늘의 이런 상승이 만족스러운 수치는 아니지만 종가 기준 5% 이상 끌어올린 게 지난 11월 초기 때문에 정말 담비 같던 상승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이번 주 남은 2일 동안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을지가 또 중요한 과제가 될 듯 싶습니다. 뭐 지수도 지수지만 오늘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대선 후보들의 정치적인 발언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대전 찾은 윤석열 민주당 정권이 세계 최고 원전 기술을 사장시켰다. 이재명도 강조한 EU 텍소노미 원전업계 파장 한국도 SMR에 속도를 내겠다. 그동안 원전에 대해 부정적이던 정부와 여당도 EU 텍소노미의 발표 이후 입장을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환경부는 K 텍소노미의 SMR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수원은 최근 혁신형 SMR 혁신기술개발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고, 혁신형 SMR 개발과 기본 설계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국내외 규제 기준 적용성 평가 용역도 진행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이재명 후보도 지난달 원전 전문가인 동국대 원자력 에너지 시스템 공학과 교수와 한국과학기술원 양자공학과 교수를 영입했고, 원자력이 국가 탄소 중립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에너지 전환 대비의 중요성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두산중공업이 정치적인 테마로 엮이는 거는 싫지만 원전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선을 얼마 앞둔 상황에서는 또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윤 후보는 당연히 또 원전을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 이 후보도 현재 정부와 좀 대비적으로 원전의 필요성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EU 텍소노미 결정에 따라서 K 텍소노미의 변경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환경부는 이미 또 SMR을 K 텍소노미에 추가하는 방안도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좀 기술적인 부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금일 종가는 850원 상승한 16,350원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4일 동안 무려 13% 이상 빠졌고, 하루 만에 뭐 절반 가까이 회복을 했습니다. 뭐 오늘까지도 만약에 추가적인 낙폭이 이렇게 발생했다면 투매가 더 나아질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참 다행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가가 이렇게 5일선 부근을 살짝 터치를 해줬는데요. 욕심 같아서는 17,000원 이상 11선까지도 좀 뚫고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거래량이 430만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 거래량 대비 6% 가까운 상승이면 뭐 지난 2달 이렇게 거래량과 상승률을 비교해 봤을 때 적게 오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번 주 11선 위까지 주가를 좀 돌려준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일단 바닥은 잡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박스권 하단이었던 17,000원 구간을 최근에 크게 이탈을 하고 내려왔는데, 또 빠르게 돌려놓는 게 중요할 수 있고, 패턴상 바닥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들, 이 자리에서 급락 후 빠르게 또 되돌리는 큰 양봉이 나와 줄 때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은 또 회복세에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 상승도 한번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뭐 3월 4일까지 또 좋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오늘 실권주 청약 마무리가 되었죠. 일주당 이득도 조금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하신 분들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차트 분석은 간단히만 이렇게 드리고 이어서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일도 여전히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좀 이탈이 되는 모습이었지만, 연기금이 오늘은 65,000주 순매수, 그리고 외인들이 76만 주가량 들어와 주면서 뭐 2일 연속 일단은 이렇게 들어온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프로그램이 막판까지 56만 주 순매수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좀 힘을 내 주었습니다. 전체적인 수급에서 어제와 차이점은 연기금이 일단 매수가 되었고, 그리고 외인과 프로그램이 어제보다 한 10만 주 가량씩 더 매수가 된 부분인데요. 주가의 움직임은 어제와 오늘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뭐 주가를 올리려는 주요 세력들의 의도에 따라서 또 공격적인 수급이 붙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은 전형적으로 초반부터 좀 주가를 올리려는 이런 의도가 있었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간 전체적인 부분이 계속 이탈이 되는 이런 수급들 좋은 모습은 아니고, 개인들이 이렇게 나가는 상황에서 또 기관에서 많이 플러스로 받아줘야 하는데, 주로 그 대상은 외인이라는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오늘은 뭐 외인과 프로그램 이렇게 좀 올려줬지만 언제 또 크게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계속 믿고 갈 수는 없습니다. 공매도적인 부분도 좀 보시면 19%로 이렇게 82만 주가량 공매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어제와 비율적인 부분에서는 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의 등락률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뭐 오늘의 19%와 그리고 가장 비슷했던 이때를 좀 비교를 해봐도 뭐 공매 비율은 19%대, 그리고 공매 수량은 82만 주, 200만 주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면서, 또 주가적인 부분도 마이너스 10%, 오늘은 5.8% 상승, 등락의 차이가 나고, 뭐 단순하게 이런 수치로만 비교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공매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매가 좀 적게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비례관계도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확실한 부분은 대차 상황과 그리고 체결량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잔고 수량과 잔고 금액이 뭐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들을 체크하실 수가 있겠죠. 당분간 저점에서 저는 큰 공매로 인해서 주가를 크게 뺄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는데, 공매도 입장에서 분명 우리 같은 개인들도 필요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현재 바닥권인 이런 상황에서 또 공매를 크게 쳐서 주가를 크게 하락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또 개인들 자포자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절하면서 이 공매 세력들이 또 대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꾸준한 이런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레포트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지난 11일 연간 기업 설명회를 이제 두산그룹에서 가졌습니다. 그 회사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뭐 시간 관계상 20페이지가 넘는 레포트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자료로서 제시된 수치는 외부 감사인의 검토가 최종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잠정치로 최종 실적 마감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재무 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연결기준 및 중공업 부분 내무관리 연결기준의 영업실적이다. 중공업 부분 내부 관리 연결 기준이라는 거는 두산중공업 별도 해외 자회사들 그리고 두산 메카텍의 실적만 포함이 되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보시면 2021년 중공업 부분 경영 실적, 수주 같은 경우는 일부 PJTS 수주 지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수주 활동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한 7.3조, 매출은 2021년 수주 증가 및 국내외 대형 EPC 공정 초과 등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 영업이익, 매출 증가, 원가 개선 효과 등으로 흑자 전환 및 연간 목표 2,200억 초과 달성을 했고, 순이익은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밥캣의 PBR이 이익 등으로 흑자로 전환이 되었다. 뭐 중공업 부분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 요 표로 좀 보시겠습니다. 일단 20년 수주 같은 경우는 뭐 중공업 부분인데 5조 5천억에서 7조 3천억으로 33% 상승을 했고, 수주 잔고도 13조에서 15조로 늘어났습니다. 매출액적인 부분도 5조 2천억에서 5조 6천억으로 한 5%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5천억 적자에서 플러스 2,600억으로 흑자 전환, 영업이익률도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4.7%로 전환이 되었죠. 여기 보시면 이비타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것도 적자에서 큰 폭으로 흑자를 전환을 했고 당기 순이익도 1조 넘는 적자에서 2,800억으로 흑자 전환. 순차임금을 좀 보시면 뭐 쉽게 이야기해서 남은 빚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4조 8천억에서 2021년 3조 9천억으로 감소가 되었고 부채 비율도 239%에서 171%까지 감소가 되었다. 이 부분은 중공업적인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년 4분기와 작년 4분기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수주도 역시나 이렇게 상승한 부분을 볼 수 있고 매출액도 16% 상승,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 그리고 뭐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 순차입금도 대폭 축소가 됐고 부채 비율도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수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우디 뭐 이런 수주나 당진 베트남 수주로 이렇게 33%가 증가했다. 뭐 표로 보시면 2018년부터 계속해서 증가했고 작년 대비보다 1.8조가 좀 증가를 했고 매출도 이렇게 작년치가 영업이익률 수주 잔고도 지난 이런 연도보다 훨씬 증가했다라는 부분을 쉽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공업 부분에 이제 당기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이유는 이자 수지와 외환 관련 손실을 상회하는 영업이익과 캐시카우를 하고 있는 두산 밥캣 쪽 PRS 평가 이익 등으로 전년 대비 1.9조가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쭉 보시면 유상증자를 통한 추가 재무구조 개선 2020년 12월에 구조조정을 시작을 해서 다 수익성 개선을 했고 뭐 아시다시피 여러 지분들을 매각을 하면서 재무구조를 개선을 했고 두산 퓨어셀로 또 현물 출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에도 또한 유상증자를 통해서 재무구조 개선을 이렇게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뭐 어쨌든 유상증자에 따르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을 통해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왔고 22년 2월 유상증자를 통해 부채 비율 및 차입금 의존도 등 추가적인 재무구조 개선과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대가 된다. 재무구조 같은 경우는 뭐 유상증자가 이번 거 끝나게 되면 부채 비율이 135%까지 내려가고 차입금의 의존도 또 28%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좀 재무적으로도 안정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21년 재무 연결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본 부분은 중공업적인 부분이고 이거는 전체 21년 전체를 포함한 실적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중공업 그리고 밥캣의 매출 증가로 23% 증가를 한 11조 8천억을 기록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중공업 포함 밥캣 실적의 개선으로 1천억 적자에서 8,900억으로 흑자 전환을 했죠.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크게 좀 전환이 되었습니다. 순이익 같은 부분도 매출 증가 영업이익 개선으로 흑자 전환을 했죠. 여기 당기 순이익 8천억 적자에서 2020년 총 합계 2021년은 6,400억으로 좀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역시나 순차임금과 그리고 부채 비율도 상당히 줄었다라고 전체적인 실적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22년 뭐 계획과 중장기 주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볼게요. 수주는 8.9조로 계획을 하고 있고 온핸드 뭐 PJTS 수주 이 온핸드 같은 경우는 좀 수주 인식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되겠는데 또 이런 부분의 실현과 타겟 그리고 집중 관리로 목표 달성을 추진을 하겠다. 연간 50% 수준의 온핸드 PJTS 약 4.5조 원을 확보를 하고 사우디 주단조 그리고 괌 복합 화력 뭐 한림 해상 풍력 등등등 해서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신재생으로 이제 새롭게 나올 수 있는 이제 뭐 풍력
국내 복합발전 SMR로 이렇게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면 2021년에 이제 총 수주 계획보다 22%가 늘어난 8조 9천억이 될 수 있다라고 회사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더 보면 재생 가스 확대, 국내 수소 경제 본격화, 그리고 원자력 재조명, 가스적인 부분과 그리고 재생에너지 쪽을 2030년까지 늘린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가스 발전의 중요성도 함께 증대가 된다. 배출 저감을 위한 석탄 발전을 대체를 할 거고 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유연성 전환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U 텍소노미 같은 경우에도 이 천연가스와 LNG 그리고 원전 이렇게 싸우면서 또 천연가스도 친환경 쪽으로 분류가 되기도 했죠. 국내 수소 경제 본격화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현재에서 총 공급량이 2050년까지 상당히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 산업용 대비 발전용 우선 확대를 예상이 되고 청정수소, 암모니아 이런 터빈 중요성이 부각이 된다. 마찬가지로 배출 저감 위한 청정수소 비중을 증대할 거고 해외 수입 방안으로 암모니아 활용을 고려할 예상이다. 그리고 원자력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EU 텍소노미도 그렇고 영국, 프랑스, 미국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또 다시 한번 원전 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성장사업 주요 수주 계획 및 추진 전략, 중장기 성장사업 수주 연평균 5.3조 원 규모로 확대를 할 거고 그런 전략을 실행 중이다. 차세대 원전 분야 시장 확대에 따른 추가 수주도 기대할 수 있겠다. 2022년 기존 사업과 자회사들 이런 비중은 좀 줄여 나가면서 성장사업 3.2조에서 2023년에서 26년까지 연평균 이렇게 5.3조까지 확대되는 전략을 이제 짜고 있습니다. 거기에 SMR 또 잠재적인 이런 부분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가스터빈이라든가 수소, 신재생 그리고 차세대 원전에서 이렇게 좀 성장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 SMR 최근 들어서 또 미국의 세계 지역이라던가 루마니아, 어제 나왔던 폴란드 등등 해서 상당히 SMR에 대한 이런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이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스케일 파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로 좀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도 챙겨갈 수 있다.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재무 상태를 좀 보면 중공업 부분은 좀 제외하고 전체적인 재무 연결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유동자산이 2020년 말 9조 9천억에서 2021년 말 8조 3천억 원으로 좀 수치가 감소를 했습니다. 유동자산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비유동 자산은 또 15조 수준에서 15조 4천으로 약간 줄어들었는데 기업에 쌓여있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자산 총계도 좀 25조에서 23조로 좀 줄어든 부분도 있는데 그 이유는 부채가 18조에서 15조가량으로 좀 줄었다. 자본 총계와 부채 총계의 합이 자산 총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산 총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중요한 건 부채 비율이 260%에 육박하던 2020년 말에서 작년 말 169%까지 좀 줄어들었고 올해 이제 유상증자까지 마무리하게 되고 채권단 관리까지 이제 하게 되면 130%에서 100%까지 좀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회사 부채 비율이 이 정도로 내려오게 된다면 상당히 큰 진전이고 이제는 이게 높은 수치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앞서서 체크했었던 2022년 재생, 가스, 그리고 수소, 대형원전, SMR 등등 수주 확대, 그리고 수주 잔고도 확대되고 이런 부분들 올해 계속 기대가 되는 만큼 장기적인 기대감 쭉 가져가면서 실적으로 얼만큼 보여줄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대선, 친환경적으로 좀 돌변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돌다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중 실시간으로 대응받고 싶으신 분들이나 어려운 시장 이겨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시면 모든 게 무료입니다. 영상 앞쪽에 번호 안내 드렸고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